신라 30대 문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법민이다. 29대 태종무열왕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김씨 문명왕후로 소판 김서현의 막내딸이고 김유신의 누이이다. 그 언니가 꿈속에서 서형산 꼭대기에 올라앉아 오줌을 누니 신라 안에 두루 흘러넘쳤다. 깨어나 동생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동생이 장난삼아 말하였다. 내가 언니의 이 꿈을 사고 싶다. 비단 치마를 주어 꿈값을 치렀다. 며칠 뒤에 김유신이 김춘추와 더불어 공을 차다가 김춘추의 옷고름을 밟아 떨어뜨렸다. 김유신이 말하였다. 우리 집이 다행히 가까우니 가서 옷고름을 달도록 하자. 김춘추와 함께 집으로 갔다. 술상을 차리고 조용히 보이를 불러 바늘과 실을 가지고 와서 꿰매게 하였다. 보이가 일이 있어 나아가지 못하자 동생이 앞으로 나아가 꿰매어 주었다. 엷은 화장과 산뜻한 옷차림과 빛나는 아리따움이 눈을 부시게 하였다. 김춘추가 보고 기뻐하여 청혼하여 혼례를 치렀다.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법민이다. 왕비는 자의 황후로 파진찬 선품의 딸이다. 법민은 용모가 영특하고 용명하며 지략이 많았다. 영의초에 당나라에 갔을 때 당나라 고종이 태부경벼슬을 주었다. 태종무열왕 원년 654년에 파진찬으로서 병부령이 되었다가 얼마 후 태자에 봉해졌다. 660년에 태종무열왕이 당나라 장군 소정방과 더불어 백제를 평정할 때 법민이 종군하여 큰 공을 세웠다. 이때 이르러 왕위에 올랐다. 661년 6월에 당나라에 들어가 수기하던 인문과 유돈 등이 돌아와 문무왕에게 고하였다. 당나라 임금이 이미 소정방으로 하여금 수군과 육군 35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마침내 임금으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켜 호응하게 하였다. 비록 상복을 입고 있지만 당나라 임금의 명령을 어기기는 어렵다. 661년 7월 17일에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삼고 인문, 진주, 험도를 대당장군으로 삼고 천존, 죽지, 천품을 귀당총관으로 삼고 품일, 충상, 의복을 상주총관으로 삼고 진음, 중신, 자간을 하주총관으로 삼고 군관, 수세, 고순을 남천주 총관으로 삼고 술실, 달간, 문영을 수약주 총관으로 삼고 문운, 진순을 하서주 총관으로 삼고 진복을 서당 총관으로 삼고 의강을 낭당 총관으로 삼고 위지를 계금 대감으로 삼았다. 661년 8월에 문무왕이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시이곡에 이르러 머물렀다. 어떤 사람이 와서 고하였다. 백제의 남은 적이 웅산성을 차지하여 길을 막고 있으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문무왕이 먼저 사람을 보내 타일렀으나 항복하지 않았다. 661년 9월 19일에 문무왕이 웅현정에 나아가 모든 총관과 대감들을 모아 몸소 가서 서약하게 하였다. 661년 9월 25일에 진군하여 옹산성을 포위하였다. 661년 9월 27일에 이르러 먼저 큰 목책을 불사르고 수천 명을 목베어 죽이고 마침내 그 성을 항복시켰다. 전공을 논하여 각간 이찬으로서 총관이 된 사람에게는 칼을 주고 잡찬, 파진찬, 대하찬으로서 총관이 된 사람에게는 창을 주고 그 이하는 각각 관등을 한 등급씩 올려주었다. 웅현성을 쌓았다. 상주 총관 품일이 일모상군 태수 대당과 사시상군 태수 철천 등과 더불어 군사를 거느리고 우술성을 쳐서 1000명의 목을 베었다. 백제달솔 조복, 은솔 파가가 무리와 더불어 깨하여 항복하였다. 조복에게 급찬관 등을 주어 고타야군 태수로 삼았다. 파가에게 급찬관 등을 주었다. 아울러 그들에게 토지와 집과 의복과 재물을 주었다. 661년 10월 29일에 문무왕이 당나라 고종의 사신이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서울로 돌아왔다. 당나라 사신이 조문하고 아울러 칙서로 태종무열왕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여러 빛깔의 비단 500단을 바쳤다. 김유신 등은 군사를 시기하여 다음 명령을 기다렸는데 함자도 총관 유등민이 이르러 칙서를 전하여 평양으로 군량을 보내게 하였다. 662년 1월에 당나라 사신이 객간에 머물고 있다가 이때 이르러 문무왕을 계부 의동 3사 상주국 낭낭군왕 신라왕으로 책봉하였다. 이찬문훈을 중시로 임명하였다. 문무왕이 김유신과 인문과 양도 등 9장군에게 명하여 수레 2000여 대에 쌀 4000성과 벼 22,000여 섬을 싣고 평양으로 가게 하였다. 662년 1월 18일에 풍수촌에 머물렀다. 얼어 미끄럽고 길이 험하여 수레가 갈 수 없으므로 군량을 모두 소와 말에 실었다. 662년 1월 23일에 칠중하를 건너 산양에 이르렀다. 기당 제감 성천과 군사 술천 등이 이연에서 적병과 만나 공격하여 죽였다. 662년 2월 1일에 김유신 등이 장세에 이르렀다. 평양으로부터 36,000보 떨어진 곳이었다. 먼저 보기감 열기 등 15명을 보내 당나라 군령으로 가게 하였다. 이날은 눈보라가 치고 몹시 추워서 사람과 말이 많이 얼어 죽었다. 662년 2월 6일에 양호에 이르렀다. 김유신이 아찬 양도와 대감 인선 등을 보내 군량을 가져다 주고 소정방에게 은 5,700푼, 가늘게 짠 배 30필,
머리털 30냥과 우왕 19냥을 주었다. 소정방은 군량을 얻고 곧 싸움을 그만두고 돌아갔다. 김유신 등은 당나라 군사가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역시 군사를 돌려 과천을 건넜다. 고구려 군사가 추격하자 군사를 돌이켜 맞서 싸웠다. 만여 명의 목을 베고 소형 아달해 등을 사로잡고 병기를 얻은 것이 만개나 되었다. 공을 논하여 본피궁의 재물과 전장과 노복을 반으로 나누어 김유신과 김인문에게 주었다. 영묘사에 불이 났다. 탐나국주 자평 도동엄률이 와서 항복하였다. 탐나는 백제 위덕왕 이래로 백제의 속국으로 자평을 관지 고칭으로 삼았는데 이때 이르러 항복하여 속국이 되었다. 662년 3월에 사면하였다. 문무왕은 이미 백제를 팽정하였으므로 담당 간청에게 명하여 연회를 베풀게 하였다. 662년 7월에 이찬 김인문이 당나라에 들어가 예물을 바쳤다. 662년 8월에 백제의 남은 적이 내사지성에 모여 진을 치고 나쁜 짓을 하니 험순 등 19명의 장군을 보내 이들을 쳐서 깨뜨렸다. 대당 총관 진주와 남천주 총관 진흠이 거짓으로 병을 핑계대고 한가롭고 방만하게 지내며 국사를 돌보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을 죽이고 아울러 그 일족을 멸하였다. 사찬 여동이 어머니를 때리자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고 벼락이 떨어져 죽었다. 몸 위에 수학당이라는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 남천주에서 흰 까치를 바쳤다. 663년 1월에 남산 신성에 장창을 지었다. 부산성을 쌓았다. 663년 2월에 험순과 천존이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거열성을 쳐서 빼앗고 7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또 거물성과 사평성을 쳐서 항복시키고 또 덕안성을 쳐서 1070명의 목을 베었다. 663년 4월에 당나라가 신라를 계림대도독부로 삼고 문무왕을 계림주 대도독으로 삼았다. 663년 5월에 영묘사 문에 벼락이 떨어졌다. 백제의 옛 장수 복신과 성녀 도침이 옛 왕자 부여풍을 맞아 왕으로 세우고 머무르며 지키던 낭장 유인원을 웅진성에서 포위하였다. 당나라 고종이 유인계에게 조서를 내려 전도독 왕문도의 무리와 우리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 군영으로 향하게 하였다. 옮겨가며 싸울 때마다 적진을 함락시키니 향하는 곳마다 앞을 막는 자가 없었다. 백제 복신 등이 유인원의 포위를 풀고 물러가 임존성을 지켰다. 얼마 후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의 무리를 아우르고 배반하고 도망친 이들을 불러 돌아오게 하니 세력이 매우 커졌다. 유인계는 유인원과 군사를 합친 뒤
갑옷을 벗고 군대를 쉬게 하며 군사의 정언을 요청하였다. 당나라 고종이 조서를 내려 우위 장군 손인사를 보내 군사 40만을 거느리고 덕물도에 이르렀다가 웅진부 성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문무왕은 김유신 등 28명의 장수를 거느리고 그와 합쳐 두릉윤성과 주류성 등 여러 성을 공격하여 모조리 항복시켰다. 백제부여풍은 몸을 빼어 달아나고 왕자, 충성, 충지 등은 그 무리를 거느리고 항복하였다. 오직 지수씨는 임존성을 지키면서 항복하지 않았다. 663년 10월 21일부터 임존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663년 11월 4일에 이르러 군사를 돌렸다. 설리정에 이르러 공을 논하여 차등있게 상을 내리고 사면하였다. 의복을 만들어 진에 머무르는 당나라 군사에게 주었다. 664년 1월에 김유신이 은퇴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안석과 지팡이를 주었다. 아찬군관을 한산주 도독으로 삼았다. 교서를 내려 부인도 역시 중국 의복을 입도록 하였다. 664년 2월에 담당관청에 명하여 여러 임금의 능원에 각각 25씩 백성을 이주시켰다. 각간 김인문, 이찬 김천존이 당나라 직사 유인은 백제 부여윤과 더불어 웅진에서 함께 맹세하였다. 664년 3월에 백제의 남은 무리가 사비산성을 차지하고 반란을 일으키자 웅진도독이 군사를 내어 공격해서 깨뜨렸다. 지진이 일어났다. 성천 9일 등 28명을 웅진부성에 보내 당나라 음악을 배우게 하였다. 664년 7월에 문무왕이 장군 임문, 품일, 군간, 문영 등에게 명하여 일선, 한산, 이주의 군사와 웅진부성의 병마를 거느리고 고구려 돌사성을 쳐서 멸하였다. 664년 8월 14일에 지진이 일어나 민가가 무너졌는데 남쪽 지방이 더욱 심하였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재물과 토지를 절에 시주하는 것을 금하였다. 665년 2월에 중시 문훈이 벼슬에서 물러나니 이찬 진복을 중시로 삼았다. 이찬 문왕이 죽으니 왕자의 예로 장사 지냈다. 당나라 고종이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아울러 자줏빛 옷 한 벌과 허리띠 1조, 채색 비단 100필, 초 200필을 보내왔다. 문무왕이 당나라 사신에게 금과 비단을 더욱 후하게 주었다. 665년 8월에 문무왕이 칙사 유인은 웅진도독 부여윤과 함께 웅진 지리산에서 맹세하였다. 일찍이 백제는 무왕 때부터 고구려와 하친을 맺고 국경을 자주 침략하였다.
신라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입조하고 구원을 청한 것이 길의 사신들이 서로 이어질 정도였다. 소정방이 이미 백제를 평정하고 군사를 돌리자 백제의 남은 무리가 또 반란을 일으켰다. 문무왕이 진수사 유인은 유인계 등과 더불어 여러 해 동안 다스려서 점차 그들을 평정하였다. 당나라 고종이 부여용에게 조서를 내려 돌아가 남은 무리를 어루만지고 신라와 하친하도록 하였다. 이때 흰말을 잡아 맹세하였다. 먼저 하늘과 땅의 신 및 내와 골짜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 뒤 피를 마셨다. 그 맹세글은 이렇다. 지난날 백제 선왕은 영리와 순리 사이에서 길을 잃어 이웃과 우호를 돈독히 하지 않았으며 친인척 간에 화목하지 않았다. 고구려와 결탁하고 외국과 교통하여 함께 잔인하고 포악한 일을 하며 신라를 침략하여 고을을 약탈하고 성을 도륙하니 편안한 해가 거의 없었다. 당나라 임금은 물건 하나라도 제자리를 잃는 것을 가엾게 생각하고 허물없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어 자주 사신을 보내 화친하도록 하였다. 백제는 지세가 험하고 거리가 먼 것을 믿고 하늘의 도리를 업신여겼다. 당나라 임금이 크게 노하여 상가 백제를 벌하고 백성을 위로하였으니 깃발이 향하는 곳마다 한 번의 싸움으로 크게 평정되었다. 진실로 궁궐과 집을 웅덩이로 만들어 후세의 경계로 삼고 근원을 막고 뿌리를 뽑아 후손에게 교훈을 줄만 하였다. 그러나 복종하는 자를 품고 배반하는 자를 정벌하는 것은 선왕의 아름다운 법도이고 망한 나라를 흥하게 하고 끊어진 대를 잇게 하는 것은 옛 성인들의 공통된 법도이다. 일은 반드시 옛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여러 예책에 전한다. 그러므로 전 백제대사 가정경 부여융을 웅진도독으로 삼아 제사를 지키고 고향 땅을 보존하게 하니 신라에 의지하여 길이 이웃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각각 묵은 감정을 없애고 화친을 맺어 각각 조서를 받들어 영원히 이웃나라로서 복종해야 될 것이다. 이에 사신 우위 장군 노성형공 유인원을 보내 친히 임하여 건유하고 당나라 임금의 뜻을 선포한다. 혼인으로 약속하고 맹세로서 베풀며 희생을 잡아 피를 마시고 처음과 끝을 함께 도탁게 하여 재앙을 나누고 근심을 돌보아 은혜가 행제와 같을 것이다. 당나라 임금의 말을 공손히 받들어 감히 실추시키지 말며 이미 맹세를 한 뒤에는 함께 지조를 지켜야 한다. 만약 맹세를 어기고 그 덕을 자주 바꾸어 군사를 일으키고 무리를 움직여 국경을 침략한다면 신명히 살펴보고 온갖 재앙을 내리어 자손을 기르지 못하고 사직을 지키지 못하며
제사가 끊어지고 남은 후손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금서철근을 만들어 종묘에 간직하여 자손만대에 감히 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신명은 이를 듣고 음양하고 복을 주소서. 유인계가 지언거리다. 피를 마신 뒤 제단의 북쪽 땅에 희생과 패백을 묻고 신라 종묘에 그를 보관하였다. 이에 유인계가 신라 사신과 백제, 탐나, 외 등 사국 사신을 거느리고 백길로 서쪽으로 돌아가 태산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왕자 정명을 태자로 삼고 사면하였다. 665년 겨울에 일선 거열 2주의 백성을 동원하여 군수품을 하서주로 보냈다. 예전에는 비단과 배 10발을 한 필이라고 했는데 길이 7보 넓이 2자를 한 필로 고쳤다. 666년 2월에 서울에 지진이 났다. 666년 4월에 영묘사에 불이 났다. 사면하였다. 김천존의 아들 한림과 김유신의 아들 삼광은 모두 남아로서 당나라에 들어가 수기가 되었다. 문무왕은 이미 백제를 평정하였으므로 고구려를 멸하고자 당나라의 군사를 청하였다. 666년 12월에 당나라는 이적을 요동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사열소상백으로서 알육 사람인 학처준을 부관으로 삼아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고구려에서 지위가 높은 신하인 연정토가 12성, 763호, 3543명을 거느리고 와서 투항하였다. 연정토와 따라온 관리 24명에게 옷, 물건, 식량, 집을 주어 서울과 주 부에 안주시켰다. 그중 8개 성이 온전하므로 모두 군사를 보내 지키도록 하였다. 667년 7월에 3일 동안 연회를 베풀었다. 당나라 고종이 칙스로 지경과 계원을 장군으로 삼아 고구려 전쟁에 나아가게 하였다. 문무왕이 곧 지경을 파진찬으로 삼고 계원을 대아찬으로 삼았다. 또 당나라 고종이 칙스로 대아찬 일원을 운희 장군으로 삼으니 문무왕은 일원에게 궁정에서 명령을 받도록 하였다. 대남아 접항세를 당나라에 보내 예방하였다. 당나라 고종이 유인원 김인태를 비열도로 따라가게 하고 또 신라 군사를 징발하여 다곡, 해곡 두 길을 따라가서 평양에서 만나게 하였다. 667년 8월에 문무왕이 대각관 김유신 등 30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서울을 나섰다. 667년 9월에 한성정에 이르러 영공을 기다렸다. 667년 10월 2일에 영공이 평양성 북쪽 200리 되는 곳에 도착하였다. 영공이 이동해 촌주 대남아 강심을 뽑아 보내니 거란 기병 80여 명을 거느리고
아진함성을 거쳐 한성에 이르렀다. 편지를 전하여 출병기를 독촉하므로 문무왕이 이를 따랐다. 667년 11월 11일에 장세에 이르렀으나 영공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문무왕의 군사 또한 돌아왔다. 이에 강심에게 급찬의 직위를 주고 곡식 500석을 주었다. 667년 12월에 중시 문훈이 죽었다. 당나라 주둔 장군 유인원이 고구려 정벌을 도우라는 고종의 칙명을 전하고 문무왕에게 대장군 깃발을 주었다. 668년 봄에 아마가 와서 항복하였다. 원기와 연정토를 당나라에 보냈다. 연정토는 머물러 돌아오지 않고 원기는 돌아왔다. 칙서가 있어 이후 여인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668년 3월에 파진찬 지경을 중시로 삼았다. 비열 홀주를 설치하고 파진찬 용문을 총관으로 삼았다. 668년 4월에 혜성이 천선 별자리를 지켰다. 668년 6월 12일에 요동도 안무 부대사, 요동행군 부대총관 겸 웅진도 안무대사 행군총관, 우삼근교 태자자중호 상주국 낙성현 계곡남 유인계가 당나라 고종의 칙지를 받들고 수기사찬 김삼강과 더불어 당항진에 도착하였다. 문무왕이 각간 김인문에게 대례로서 맞이하게 하였다. 이에 우상은 약속을 마치고 청강으로 향하였다. 668년 6월 21일에 대각간 김유신을 대당 대총관으로 삼고 각간 김인문, 험순, 천존, 문충, 잡찬, 진복, 파진찬, 지경, 대하찬, 양도, 계원, 험도를 대당 총관으로 삼고 이찬, 진순, 죽지를 경정 총관으로 삼고 이찬, 품일, 잡찬, 문훈, 대하찬, 천품을 기당 총관으로 삼고 이찬, 인태를 비열도 총관으로 삼고 잡찬, 군간, 대아찬, 도유, 아찬, 용장을 한성주 행군 총관으로 삼고 잡찬, 숭신, 대하찬, 문영, 아찬, 복세를 비열성주 행군 총관으로 삼고 파진찬, 선광, 아찬, 장순, 순장을 하서주 행군 총관으로 삼고 파진찬, 의복, 아찬, 청광을 서당 총관으로 삼고 아찬, 일원, 흥은을 계금당 총관으로 삼았다. 668년 6월 22일에 웅진부성의 유인원이 기간 미희를 보내 고구려, 대곡, 한성 등 2군 12성이 기순하여 항복하였다고 고하였다. 문무왕은 일길찬 진공을 보내 축하하였다. 인문, 천존, 도유 등은
일선주 등 7군 및 한성주의 군사와 말을 거느리고 당나라 군영으로 갔다. 668년 6월 27일에 문무왕이 서울을 나서 당나라 군영으로 갔다. 668년 6월 29일에 여러 도의 총관이 출발하였다. 문무왕이 김유신은 풍병을 앓음으로 서울에 머무르게 하였다. 임문등은 영공을 만나 영유산 아래로 진군하였다. 668년 7월 16일에 문무왕이 한성주에 행차하여 여러 총관에게 당나라 군사와 만나도록 명령하였다. 문영등이 사천들판에서 고구려 군사를 만나 맞서 싸워 크게 무찔렀다. 668년 9월 21일에 당나라 군사와 합하여 평양을 포위하였다. 고구려 보장왕은 먼저 연남산 등을 보내 영공에게 나아가 항복을 청하였다. 이에 영공은 보장왕과 왕자, 복남, 등남 및 대신 등 20여만 명을 데리고 당나라로 돌아갔다. 각간 김인문과 대하찬 조주가 영공을 따라 돌아갔으며 인태, 의복, 수세, 천광, 흥언이 수행하였다. 처음에 대군이 고구려를 평정하자 문무왕은 한성을 떠나 평양으로 향하다가 힐차양에 이르렀는데 당나라 여러 장수가 이미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한성으로 되돌아왔다. 668년 10월 22일에 김유신에게 태대각간, 김인문에게 대각간의 간등을 주었다. 그 밖에 이창과 장군을 모두 각간으로 삼고 소판 이하는 모두 한 등급의 관등을 더해 주었다. 대당 소감 본덕은 사천싸움에서 공이 첫째이고 한산주 소감 박경하는 평양성 안에서 군주 술타를 죽인 공이 첫째이며 허강령 선극은 평양성 대문의 싸움에서 공이 첫째이니 모두 일길찬에 관등을 주고 벼 천석을 내려 주었다. 서당당주 김둔사는 평양군영 싸움에서 공이 첫째이므로 사찬에 관등을 주고 벼 700석을 주었다. 군사인 남한산 사람 북건은 평양성 북문 싸움에서 공이 첫째이므로 술간에 간등을 주고 곡식 1000석을 주었다. 군사인 부양사람 구기는 평양 난교 싸움에서 공이 첫째이므로 술간에 간등을 주고 곡식 700석을 주었다. 가군사인 비열홀 사람 세할은 평양 소성 싸움에서 공이 첫째이므로 고간에 간등을 주고 곡식 500석을 주었다. 한산주 소감 김상경은 사천싸움에서 죽었는데 공이 첫째이므로 일길찬의 간등을 추정하고 벼 1000석을 주었다. 아술의 사찬 구율은 사천싸움에서 구율이 다리 아래로 나아가 물을 건너 나가서 고구려와 싸워 크게 이겼으나 군령이 없이 스스로 위험한 길로 들어갔으므로 공은 비록 첫째였으나 기록되지 않았다.
구율이 분하고 한스러워 목을 메고 죽으려고 하였으나 곁에 있던 사람이 구하여 죽지 못하였다. 668년 10월 25일에 문무왕이 나라로 돌아오며 욕돌역에 이르렀는데 국원 사신인 대하찬 용장이 사사로이 잔치를 베풀어 문무왕과 여러 시종을 대접하였다. 음악이 시작되자 남아 긴주의 아들인 능하는 나이가 15살인데 가야에 춤을 추었다. 문무왕은 용모와 거동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앞으로 불러 등을 어루만지며 금잔으로 술을 권하고 패백을 잠옷 후하게 주었다. 668년 11월 5일에 문무왕이 사로잡은 고구려인 7,000명을 데리고 서울에 들어왔다. 668년 11월 6일에 문무신료를 거느리고 선조의 사당에 배알하며 고하였다. 삼가 선왕의 뜻을 이어 당나라와 함께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 백제와 고구려의 죄를 묻고 원흉을 처단하여 나라의 운명이 태평하게 되었다. 감히 이에 고한다. 신령은 들으소서. 668년 11월 18일에 전쟁에서 죽은 자에게 패백을 주었다. 소감이상은 10필, 종자는 20필을 주었다. 668년 12월에 영묘사에 불이 났다. 669년 1월에 신의 법사를 정간대서성으로 삼았다. 당나라 성녀 법안이 와서 자석을 구하라는 고종의 명을 전하였다. 669년 2월 21일에 문무왕이 여러 신하를 모아놓고 교서를 내렸다. 지난날 신라는 두 나라 사이에 있어 북쪽에서 치고 서쪽에서 침략하여 잠시도 편안한 때가 없었다. 전사의 뼈가 드러나 벌판에 쌓이고 몸과 머리가 나라 사이의 경계에 나뉘었다. 선왕은 백성이 잔혹하게 해를 입음을 불쌍히 여겨 천성의 기중함을 잊고 강을 건너 조회하고 당나라의 군사를 청하였다. 이는 본래 두 나라를 평정하여 영원히 싸움이 없게 하고 여러 대에 걸친 깊은 원한을 씻고 백성의 남은 목숨을 온전히 하려는 것이었다. 선왕이 백제는 비록 평정하였으나 고구려는 아직 멸하지 못하였는데 내가 무찔러 평정을 이루는 유업을 이어받아 마침내 선왕의 뜻을 이루어내었다. 지금 두 적국은 이미 평정되어 사방이 조용하고 편안하다. 전장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모두 이미 상으로 보답하였고 전사한 영혼에게는 명복을 빌 재물을 주었다. 다만 감옥 속에 있는 이는 불쌍히 여겨 울어주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칼과 쇠사슬의 고통을 받은 이는 아직 새로운 은택을 입지 못하였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먹고 자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 나라 안을 사면하는 것이 좋겠으니 669년 2월 21일 새벽 이전까지 5 역죄를 범하여
사형제 이하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죄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 석방하라. 전에 사면을 받은 이후 죄를 범하여 뱃을 빼앗긴 사람은 모두 그 전과 같게 하라. 도둑질한 사람은 다만 그 몸을 풀어주되 다시 돌려줄 재물이 없는 사람은 한도까지 징수하지 말라. 백성들 중 가난하여 남에게 곡식을 빌려 쓴 사람으로 흉년이 든 곳에 사는 사람은 이자와 원금을 모두 반드시 갚지 않아도 되고, 만약 풍년이 든 곳에 사는 사람은 금령 곡식이 익을 때 단지 본래 곡식만 갚고 그 이자는 갚지 않도록 하라. 30일을 기한으로 하여 담당 관청은 받들어 행하라. 669년 5월에 천정, 비열홀, 강년 등 세 군의 백성이 굶주림으로 창고를 열어 구제하였다. 급찬, 기진산 등을 보내 당나라에 자석 2상자를 바쳤다. 또 각간 험순과 파진찬 양도를 보내 당나라에 사제하였다. 669년 겨울에 당나라 사신이 이르러 조서를 전하고 세뇌 기술자 사찬 구진찬과 더불어 돌아갔다. 나무 세뇌를 만들게 명하여 하사를 쏘니 30보 나갔다. 당나라 고종이 물었다. 신라에서 세뇌를 만들어 쏘면 1000보 나간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겨우 30보이다. 어찌 된 일이냐? 구진천이 답하였다. 제목이 좋지 않다. 만약 신라에서 제목을 가져오면 그것을 만들 수 있다. 당나라 고종이 사신을 보내 제목을 구하니 곧 대나마 복한을 보내 나무를 바쳤다. 이에 다시 만들 것을 명하고 쏘아보니 60보에 이르렀다. 당나라 고종이 그 까닭을 물으니 구진천이 답하였다. 나 또한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아마도 나무가 강을 건너면서 습기가 스며들었을 것이다. 당나라 고종은 그가 일부러 만들지 않는다고 의심하여 무거운 벌로 위협하였다. 구진천은 끝내 그 재능을 다 바치지 않았다. 문무왕이 말을 기르는 우리를 나누어 주니 모두 174곳이었다. 소내에 22곳, 관에 10곳을 속하게 하고 문무왕이 태대각간 김유신에게 6곳, 대각간 김인문에게 5곳, 각간 7명에게 각각 3곳, 2005명에게 각각 2곳씩 나누어 주었다. 소판잡찬 4명에게 각각 2곳, 파진찬 6명과 대하찬 12명에게 각각 1곳씩 나누어 주고 나머지 74곳은 알맞게 나누어 주었다. 670년 1월에 당나라 고종이 김엄순의 귀국을 허락하고 양도를 억류하여 가두었는데 마침내 감옥에서 죽었다. 문무왕이 멋대로 백제 토지와 유민을 가지므로 당나라 고종이 꾸짖고 성을 내어 거듭 사신을 억류하였다.
670년 3월에 사찬 설오유가 고구려 태대형 고연무와 더불어 각각 정예백만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옥골에 이르렀다. 말갈군사가 먼저 계돈양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670년 4월 4일에 말갈군사와 싸워 우리 군사가 크게 이기고 참익한 것이 이루 셀 수가 없었다. 당나라 군사가 계속하여 이르자 신라 군사는 물러나 백성에서 지키고 있었다. 670년 6월에 고구려 수림성 사람인 대형 모잠이 남은 백성을 거두어 모아 궁모성으로부터 폐강 남쪽에 이르러 당나라 관리와 성녀 법안 등을 죽이고 신라로 향하였다. 서해 사야도에 이르러 고구려 대신 연정터의 아들 안성을 보고 한성 안으로 맞아들여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다. 소형, 다식 등을 신라에 보내 슬프게 고하였다. 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것은 천하의 공평한 도리이니 오직 대국의 일을 바랄 뿐이다. 고구려의 선왕은 도리를 잃어 멸망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나라의 귀족인 안성을 만나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다. 신라의 울타리가 되어 영원히 충성을 다할 것이다. 문무왕은 그들을 나라 서쪽 금마저에 살게 하였다. 한기부 여인이 한 번에 3남 1녀를 낳으니 곡식 200석을 주었다. 670년 7월에 문무왕은 백제의 남은 무리가 배반할까 염려하여 대하찬 유돈을 웅진도독부에 보내 하친을 청하였으나 도독부는 따르지 않고 곧 사마 친군을 보내 엿보게 하였다. 문무왕은 그들이 신라를 도모하려는 것을 알고 친군을 붙잡아 보내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토벌하였다. 품일, 문충, 중신, 의관, 청간 등이 63개 성을 쳐서 빼앗고 그곳 사람을 내지로 옮기도록 하였다. 천종과 죽지 등은 7개 성을 빼앗고 2,000명의 목을 베었으며 군간과 문영 등은 12개 성을 빼앗고 적병을 쳐서 7,000명의 목을 베고 말과 병기를 매우 많이 획득하였다. 문무왕이 돌아와 중신, 의관, 달관, 흥은 등은 군령에서 퇴각하였으므로 제가 죽어 마땅하지만 용서하여 간직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창기루에게 각각 급찬의 관등을 주고 별을 차등으로 나누어 주었다. 사찬 수미산을 보내 안성을 고구려 왕으로 봉하였다. 그 책무는 다음과 같다. 670년 8월 1일에 문무왕은 고구려의 후계자 안성에게 명을 내린다. 공의 태조 동명성왕은 덕을 북쪽 산처럼 쌓고 공을 남쪽 강만큼 세워 위풍이 천구에 떨쳤고
어진 가르침이 현도를 덮었다. 자손이 서로 이어져 줄기와 가지가 끊어지지 않았고 개척한 땅이 천리가 되고 역사가 거의 800년이나 되었다. 연남군과 연남산 형제에 이르러 재앙이 담장 안에서 일어나고 골육 간에 틈이 생겨 지방과 나라가 망하고 종묘 사직이 사라졌으며 살아있는 사람은 동요하여 마음을 둘 곳이 없었다. 공은 상가들에서 위난을 피하다가 홀몸으로 이웃나라에 기순하였다. 떠돌 때의 괴로움은 그 자치가 진문공과 같고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면 그 사직이 위후와 같다. 무릇 백성은 임금이 없을 수 없으며 하늘은 반드시 운명을 돌보아 주신다. 보장왕의 정당한 후계자는 오직 공뿐이며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공이 아니면 누구겠는가? 삼가 사신 일길찬 김수미산 등을 보내 나아가 책문을 펼쳐 공을 고구려 왕으로 삼도록 명하니 공은 마땅히 유민을 어루만져 모아 옛 업적을 이어 일으켜 영원히 이웃나라가 되어 형제와 같이 지내며 공경하고 공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맵살 2천석과 갑옷을 갖춘 말 한 필, 무늬 비단 5필과 명주와 가는실로 짠 배 각각 10필, 솜 15층을 보내니 임금은 이를 받으라. 670년 12월에 토성이 달에 들어갔다. 서울에 지진이 났다. 중시지경이 물러났다. 외국이 이름을 고쳐 일본이라 하였다. 해돋는 곳에 가까워 거리 이름하였다고 스스로 말하였다. 한성주 총관 수세가 백제 땅을 빼앗았다. 마침 그 일이 발각되자 대하찬 진주를 보내 목을 베었다.